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작년 9.13 대책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반년가량 하락했으나 다시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이번에 결국 12.16 정책까지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호도와 함께 9.13 대책보다 규제가 훨씬 강화되었음에도 이번 역시 3에서 6개월이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과연 얼마 안 있어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년 봄부터 이들의 말대로 다시 상승세의 분기점이 될지 아니면 대세 하락세의 시작점이 되는 분기점이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번 겨울에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시행한 12.16 대책으로 시작되어 내년 1월에는 장특공제 혜택 축소 및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취득세율 개선이 계획되어 있고 2월에는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이, 3월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거래소명 강화와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가 있습니다. 현재 고가 및 초고가 주택 담보대출 제한과 보유세 강화로 이미 강남 3구, 마용성 등 주요 지역은 물론 대장주 아파트들의 호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자 이제 언론에서는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투어 내놓았고 실제 호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거래는 글쎄요. 한 구독자분이 좋은 기사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9억 이하 아파트 중 가격이 오른 예시로 일산 요진 YCT가 1,500만원에서 6천만원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뽑았죠. 서울에도 9억 이하가 많은데 굳이 일산의 아파트를 뽑은 이유는 대책 이후 거래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요진 YCT 역시 대책 이전에 거래된 것은 12층, 대책 이후에 거래된 것은 39층과 34층입니다. 가격만 보고 비교하기에는 층수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큰데 마치 대책 때문에 9억 이하가 오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죠. 실제 기사 밑에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9억 원 이하이지만 매수 문의가 없고 거래가 안 된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가 오르고 강남이 주춤한데 강북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죠. 즉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재건축, 신축, 대장주 등의 고가, 초고가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나머지 아파트가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9억 5천만 원짜리의 아파트와 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9억 5천만 원짜리는 고가주택 규제로 9억까지 떨어질 동안 8억 5천만 원짜리는 풍선 효과로 9억까지 오른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걸 살까요? 그때 8억 5천만 원짜리였던 것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고가 규제? 그럼 저가 오른다고 해야지 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논리와 일본 투기꾼들이 한 명만 걸리라는 마음으로 호가를 계속 올리고는 있으나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 예전에 많은 기사들에서 대장주 아파트가 시장을 이끈다고 했고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제는 대장주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이끄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와서 대장주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나머지가 오른다고 하나요? 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아메바들도 아니고 이번의 규제는 고가주택뿐만이 아니라 다주택도 들어갔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매수 수요가 줄어드는 정책을 많이 냈다면 다주택의 경우는 보유세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면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할 정책들을 시행한 거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고가 아파트가 많을까요? 아니면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을까요? 여기에 다주택자의 10년 이상 매물의 양도세 중과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며 매물이 점점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은 늘고 수요는 줄어들 것인데 왜 오른다고 할까요? 더 오른다고 매수 심리를 조장해야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매물 가격이 떨어지기 전부터 매수 심리를 조장하려는 것일 뿐이죠. 이사철마다 나오는 전세가 상승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에 말한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및 정시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몇 달이나 우려먹으려고 하는지 적어도 이번 봄 이사철까지는 계속 이야기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역시
전세호가 부르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강남 목동의 유명 학군 지역인 성남 분당구나 서울 노원구는 전세 상승폭 0.1%대로 다른 곳과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많이 오른 강남 서초 양천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기사에 나온 목동 2단지의 경우 최근 8억 5천에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학군 호도로 인해 이사철 동안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잠그고 올수리 등의 요소까지 넣어가면서 모두 호가로 올려버리니 이런 거래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같은 단지 44평은 비슷한 시기에 8억 8천으로 소폭의 상승세만 보였고 지금 호가도 9억이니 5천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옆 4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45평이 정책 발표 후 4천 정도 하락한 걸 보면 이건 단지의 특성이지 목동 전세가 1억씩 오르는 상황이 아님에도 굳이 저런 특수한 경우만 가지고 온 거죠. 기사에 나온 다른 단지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은 바로 직전의 거래만이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지 역시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1억 오른 가격이라고 하는데 전달에 주로 9억대에 거래되었고 9억 3천 거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거래 딱 한 건만 찍어서 호도하는데 이후 8억 3천, 8억 6천에도 거래되었으니 지금은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12.16 대책 바로 이전 주의 양천구의 상승률은 0.43에서 대책 이후 0.56으로 강남구의 경우는 0.51에서 0.52로 늘어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거래량 역시 양천구는 60건에서 136건으로 강남구는 136건에서 180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전에 말했듯 지수는 거래량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실질적인 전세가 상승세는 오히려 꺾였다는 뜻이죠. 생각을 해봤을 때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출이 제한되면 자금 압박으로 인해 전세를 내놓는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한쪽에 수요가 늘면 한쪽에 수요가 줄어드는 곳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즉 유주택 실수요자가 전세로 갈아타면서 주택을 팔거나 독립세대가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망세인 상황에서 굳이 이 시기에 독립세대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전세 거주의 주요 수요층인 30, 40대 역시 얼마 전부터 서울 외곽 지역을 매수했다고 언론들이 기사로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조만간 고가 1주택 또는 다주택 전세자금 대출 금지로 전세 매물 줄어드는 것보다 전세 수요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럼에도 전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곧 있을 1에서 3월 이사철에는 전세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꺾이거나 심지어 하락세로 돌아서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니 매년 그래왔듯 10월에서 12월에 전세가 띄우기를 위한 호도 기사들과 담합이 성행하면서 전세가 상승이 피크가 되는 거죠. 즉 집값에 하방 압력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전세가를 사수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 전세에 대한 호도가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이 내용들을 검토해 봤을 때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호도와 담합으로 인해 작년 빼고 매년 그랬듯 전세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봄 이후에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오히려 고가 아파트의 급매물이나 다주택 매물 증가,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고요. 여기에 대출 규제로 생기는 투기꾼들의 매매 수요 감소는 물론 4월에 유예가 끝나는 분양가 상한제는 실거주 매매 수요까지 더더욱 감소시킬 것이며 점점 더 올라가는 보유세로 인해 무리하게 대출받아 들어간 고가주택 갈아타기 수요나 다주택 수요들의 부담으로 매물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이뿐일까요? 아직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편법으로 빠져나가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증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감소도 필요하죠.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이미 증여한 주택에 대한 매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주택수를 취득세처럼 가구당으로 취급해서 양도세와 보유세를 물리거나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받고 있는 작년 4월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종부세 합산 매제 폐지 등의 정책으로 이들의 매물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기서 3에서 6개월 후에 오를 만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수 심리? 규제가 더 강화되었고 시세를 이끄는 아파트들일수록 압박이 더 심한데 무슨 이유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금리, 시중금리는 다시 차츰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화폐 가치 하락, 이미 향후 10년치 이상 반영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즉, 이들이 말하는 건 9.13 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는 논리도 자료도 없는 단지 바램일 뿐. 위에서는 고가주택 규제로, 아래서는 다주택자 규제 및 전세 매물 증가로 양쪽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은 물론 9억 이하 아파트들 역시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일 다들 미쳐서 이런 상황임에도 매수 심리가 부활하며 사채까지 써서 매수해서 가격이 다시 오른다고 해도 그러면 더욱더 강력한 규제로 억제될 뿐이고요. 결국 내년 봄 이사철을 분기점으로 대세 하락세가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집값 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월 이사철까지는 전세를 비싸게 올려받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그래도 버티는 투기꾼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봄 시즌이 되면 그것도 끝입니다. 방학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세가격 지수 상승세가 높게 나올 뿐 실질적으로 상승폭은 꺾였고 매물도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될 상황이기에 전세가 상승은 조만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상반기까지만 유예되는 다주택자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의 양도세 중과 역시 상반기 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렇게 매물들이 몰릴 때 차라리 빨리 처분하기 위해 급매물로 내놓는 것이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수익이 더 높으니 급매도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요. 9.13 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인해 여력을 가진 수요가 급감하니 투기 수요들의 빨리 팔아치우려는 계획이 어긋나면서 파산 및 경매도 늘어났고 이 역시 더욱 강화되는 규제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봄 총선 이전까지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상승의 기미만 보이면 더욱더 엄격하게 모니터링하여 규제할 것으로 보이며 총선 이후에 힘을 받게 되면 부동산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올해 초에 한번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하락했다는 것은 투기꾼들의 부동산 불패 심리가 꺾이면서 매물을 싸게 내놓을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며 올해 하반기 마지막으로 비싸게 팔기 위해서 호도기사에 편승했을 뿐 결국 두 번째 하락 이후에는 의지가 완전히 꺾이며 긴 하락세를 맞기 마련입니다. 즉 이번 2020년 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기나긴 하락세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이런 마지막 시기에 이전보다 더욱 논리도 없는 호도 해소가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히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